안녕하세요, 별님. 네, 안녕하세요. 우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많이 추우셨죠? 네, 행정사님. 저는 별난 아빠입니다. 편하게 불러주시면 돼요. 아, 별나님. 저는 기차 타고 왔어요. 기차요? 네, 실례지만 혹시 어디서, 저 부산이요. 어디요? 그 부산의 해운대 쪽. 해운대 알죠. 제가, 상당히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저 피디님, 거기 가장 맛있는 걸로 해서 여기 좀 주워 드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네요. 유튜버 별난 아빠는 현재 구독자 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현재 모자이크는 되어 있고 지금 핸드폰으로 녹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영상 편집할 때 활용을 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며칠 동안 이메일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서 사안의 긴급성을 보고 제가 이메일로 답장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일정만 잡느라 구체적으로 얘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이 이메일 자료인데요. 봤을 때 4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준비 중이시고 남자친구와 이별을 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내면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다. 맞아요. 걔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 불신도 생긴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엄청난 거짓말쟁이다. 네, 네, Big Liar Man. 네. 혹시 하시는 공부가 어떻게 되실까요? 법무사 2차. 법무사. 어디서 주관하는 시험이죠? 그 법원 행정처. 사법부네요. 네, 사법부에서 주관하는 대표 자격증으로 알고 있고 보편적으로 상당히 고난이도 시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작년에 시험을 안 봐가지고. 이별의 아픔. 아니요. 1차 끝나고 2달밖에 안 남아서 그냥 안 봤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별을 했던 시기 그리고 1차 시험을 봤던 시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6월에 헤어지고 8월에 1차 시험을 봤어요. 이게 전업이라 하루 종일 공부만 해가지고. 작년 2024년 6월 이별을 하셨다. 네. 실례가 안 된다면 그때 심정을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걔가 진짜 별 생각 없이 사는 애거든요. 나중에 집은 어디 살 건지 부동산 같은 투자도 알아야 할 나이인데 관심도 없고 그래도 저만 좋아했던 것 같고 거짓말 치고 뒤통수 맞고 제 자신이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 같았어요. 이별보다 더 힘든 건 없습니다. 그게 직접적인 이별의 슬픔이든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연결되는 고리들. 맞아요. 그렇지만 이별의 아픔을 갖고도 대한민국에서 법무사 시험 1차에 합격했다는 것은 별님만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아픈 마음이었지만 평정심을 갖고 시험을 치른 것이 참 대단하세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어쩌면 유일한, 특별한 그런 존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특별한 존재인 별님께서 아파하시고 고민이 많은 거 보니까 저도 마음이 속상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의 방향성을 제대로 짚기 위해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전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재회를 하고 싶은 걸까요? 있는 거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확실하세요? 제가 원래 이런 걸로 동료되는 사람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거짓말 치고 바람 피우고 그런 애를 만나다 보니 사람을 잘 못 믿게 됐어요.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다시 진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쁜 자식. 법무사 준비하신다고 하셨죠? 네. 제가 방금 발언한 행위를 실제로 행했을 때 형법상 어떻게 되나요? 이거 명예훼손 관련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넌 쓰레기야.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별님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앞으로 정직한 대상들을 만나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탈락될 겁니다. 상처가 딱지가 되어 자연스럽게 탈락되듯이. 나는 최고야. 나는 대단해. 너는 본받아. 방금 아주 흥미로운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밤에 또 자러 가면은 또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별님에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요? 네, 그 전에 삼성 고 이병철 회장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돈은 거짓말을 안 한다. 먼저 별님께서는 거짓말쟁이로 인해 고통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잊기 위한 해결책으로 분노할 수 없는 대상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개팅을. 혹시 모아두신 돈이 있으신가요? 네? 네. 가슴과 머리에 남아있는 그 고통이, 그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얼마를 버릴 수 있어요? 별나님께 들어야 되는 건가요? 단순하게 그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버릴 수 있는 돈. 1000만 원이요. 버려도 되는 돈인가요? 아니요. 700? 600? 570만 원이요. 30만 원은 뭐죠? 이번 주 지역 화폐 충전할 예정이라 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별님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좀 나열해 볼게요. 거짓말쟁이, 불면증, 잊어야 한다, 부동산 투자, 자존심이 세지 않다. 나왔네요.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이요? 정확히는 미국 주식 단타. 안 해봤어요. 저 국장만 해봐가지고. 네, 현재 그 고통이 오래 가시는 건 어떠한 탓을 해야 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대상이 사람이고요. 그 대상의 원인이 지독한 거짓말. 그런데 별님은 투자에 관심도 있고 자존심이 약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식 딱 3주일이면 그 사람을 잊게 될 거예요.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익절, 그러니까 수익화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별님에게 중요한 건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인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현재의 문제점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인생이요? 물론 그 전 남친을 탓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 또한 공감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는 순간 별님의 시간 또한 허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분노할 수 없는 대상을 경험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느낄 것이고, 그렇게 앞으로 그 사람에게 허비한 시간들이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또한 사람에 대해 불신하는 마음을 좀 더 녹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주식으로 돈을 잃는다면 다시 코스닥을 매수했는데 손절을 해서 돈을 잃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제 자신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을 행동하실 건가요? 다른 주식에 넣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별님께서 모아둔 돈을 제가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동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모아온 소중한 것들을 잃었을 때 누군가를 탓할 수 없는 환경, 그 환경으로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차로 인해 밤에 진행되는 미국 주식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생각나지는 않을 거예요. 밤을 새야 되나요? 아닙니다. 공부를 이제 전업 중이시니까 공부 다 끝나시고 자기 전에 매수하고 주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돈을 따죠? 얘기 드렸듯이 수익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잊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수익화를 하면은 좋겠죠. 그것은 별님에게 후순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별님은 악착같이 수익화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전 남자친구를 다 잊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은 주식을 하지는 않지만 2020년에서 2021년도 2년 동안 미국 주식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저도 뭐 A는 아니지만 직장 관계적으로 아픈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끝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 주식을 하면서 미국 주식을 2주 정도 하면서 그 사람을 잊었습니다. 뭐 시작한 계기나 그런 걸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지고요. 근데 저 미국 주식 하나도 몰라가지고. 아시다시피 원래 사람은 돈이 들어가는 순간 어떠한 스타트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법무사 준비, 시험 준비하실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법무사 시험 할까? 이렇게 해볼까? 말까? 간을 좀 보다가 수강료 입금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빨리빨리 막 움직이게 되죠. 맞아요. 도서관 잡고 공부하고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지잖아요. 네. 먼저 시작을 하면 그 하나도 모른다는 고민은 자연스럽게 풀어질 문제입니다. 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이별을 했다고 해서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시청자분들도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이 앞에 계신 별님의 상황, 키워드 그런 요소들을 봤을 때 미국 주식 제시를 해주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미국 주식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적합해 보입니다. 삶의 질이라 함은 물질적인 상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깔끔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삶의 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제거될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도 있으시고 재미를 조금 붙이실 겁니다. 단타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을 보고 심장으로 하는 것인데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또는 내가 지식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1000만 원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즉 적절한 해결책에다가 대화를 해봤을 때도 위험성도 적어 보이는 성향을 가지셨어요. 그러면 좋죠. 바뀔 수 있을까요? 다시 예전으로?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떠한 우연으로 인해 삶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별님에게는 그 우연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는 제시를 드렸고 실행을 하는 것은 이제 별님의 몫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아까 2주? 3주? 3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1000원을 드리면 570만 원 잃는 것은 좀 많은 것 같고 익절을 하거나 손절을 하든 1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그때 주식을 그만하시고 어플을 지우시면 됩니다. 죄송한데 뭐 한 가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럼요. 주식으로 돈 벌어본 적 많으시죠? 저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봤거나 잘해서 제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제가 배웠던 경험 그리고 그게 현재 별님에게 필요한 상황이기에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그때 20년부터 21년도까지 미국 주식한 거 인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증이요? 네. 살짝만. 이게 너무 많이 알면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조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주식한 지가 오래돼서 이 어플이 좀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괜찮아요. 그래야 제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이게 검색이 1년 단위로 되려나요? 이게 2020, 이게 20년, 21년도. 그러면은 21년도로 제가 살짝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 드리지만 저는 주식을 뭐 잘하거나 뭐 수익화했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제시를 해드린 것 뿐입니다. 네, 알아요. 2020년 때 그 빼빼로데이부터 4개월치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당시에 미국 주식 단타했던 어플인데요. 자, 2020년 빼빼로 되면 11월 11일부터 21년 3월 11일. 11일? 3월? 네. 이때 기간 손익입니다. 미국장 총 매매 손익은 4,237만 5,136원이었고요. 우측에는 세금 등 실현 손익이고요. 이게 3개월간 4,200만 원을 딴 거예요? 4개월입니다. 20년 11월 11일로 이동해 볼게요. 11월 11일은 없는 거 보니 주말이나 뭐 자체 휴식했던 것 같고 11월 12일부터 시작되네요. 이날이 마이너스 1,662원 손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은 손절로 매도한 것이고 빨간색은 입절, 즉 수익을 얻어서 매도한 겁니다. 다시 말해 파란색은 내가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매도한 날, 이 어플은 전부 단타용이었습니다. 11월 16일 이건 하루에 125만 원? 본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오네요. 어떻게 했어요? 미국장이 그 당시 정확히 시간대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정규장이 밤 11시 30분에서 아침 6시 30분이었다고 가정하고 얘기 드려볼게요. 네. 저는 그 정규장이 아닌 프리장, 장 종료 직전, 애프터장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매도했습니다. 프리장은 정규장 시작하기 30분 전, 그러니까 밤 11시에 매수하는 것이고 장 종료 직전 한 아침 6시 20분 정도에 매도하고 애프터장은 정규장 종료 후에 오전 6시 31분 그 이후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공매장도 그런 게 있어요? 좀 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맨날 전략은 달랐지만 대체로 밤 11시부터 어디에 넣을지 판단하고 밤 11시 20분쯤 한 종목, 두 종목에 매수를 해서 돈을 넣었고 바로 잠을 잤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걱정이 사라지고 제 주식에 돈만 생각하면 잠이 들더라고요. 아침 6시에 알람을 맞추고 아침 6시 20분경 매도를 해서 수익화했습니다. 21일이랑 22일은 주말인 것 같네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빼고 다 하신 것 같아서. 쉴 때도 나오네요. 쉴 때도 있었어요. 매도할 각이 안 나오면 하루 정도 지연시킨 적도 있어요. 다음 실행할 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매도하지 않았고요. 그런 날은 영원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짱이다 진짜. 그냥 다 보여주시면 안 돼요? 위에도요? 그렇게 하루 주식 투자 시간을 1시간 안팎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종목 파악하고 바로 진입하고 그러다 보니 저의 잡생각이 모두 사라졌어요. 고민하던 게 제거되었죠. 보니까 12월 11일은 마이너스 28만 5,628원을 잃었네요. 손절. 그 당시 저의 우선순위는 이 주식창이 된 겁니다. 이제 그냥 단순히 헤어진 이별 고민이었다면 추천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점점 더 순수하게 변화하실 겁니다. 예전에 찬란했던 별님의 모습으로요. 어려운 추천이기도 하지만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뭐 이랬습니다. 이때 여기 마이너스 1,500만 원 보이시나요? 1월 28일. 네. 심리적으로 계속 수익화를 하게 되면 좀 거만해집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되죠. 네. 이때가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돈을 넣었고 하루에 1,500만 원을 잃은 날입니다. 이때 저는 겸손해야 함을 배웠어요. 사실 저는 주식을 할 때마다 전신 거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매수와 매도 버튼을 누르는 편이에요. 20살 초년 때 한 달간 알바하면 뭐 200만 원을 주식으로 다 날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좀 울긴 했는데 그 거만함, 자존심, 겸손하지 않은 마음가짐 등등을 바로 잡았던 계기였는데 거의 20년이 지나서 그런지 초심을 잃고 이때 잠시 눈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사탕 빨면서 매수했었는데 한 번에 1,500만 원 잃었습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1,500만 원. 갖고 버틸지 매도할지 막 엄청 찾아보다가 결국 매도했는데 이때 하루만 더 갖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될 뻔했어요. 폭락했던 주식이었던 것 같은데 적절하게 뺐다고 봅니다. 그 이후 날짜 보시면 중장기 투자로 전환이 되었죠. 네. 2월 3월. 절대 자존심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초심으로 다시. 별님은 자존심이 세지 않다고 하셨죠. 네. 만약 여기서 제가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너 이기고 만다 라면서 만회하려고 주식에 도전했다면 수천만 원을 더 잃었을 거예요. 아무리 제가 탓을 해도 그 숫자는 저를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탓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저 자신입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다시 복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2월 5일 653만 원, 2월 8일 464만 원, 3월 2일 607만 원. 합하면 1,500만 원 좀 넘네요. 중장기 투자로. 그러니까 싸울 마음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다시 시작했는데 1,700만 원 정도인데 저는 이것을 운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단타를 당분간 끊어야 한다는 신호로 받고 정말 천운으로 다시 수익화했습니다. 보통 이 지점부터 나락이 시작되는 구간인데 저는 자기 통제를 강화했고 단타에서 중장기 투자로 전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심리이고 마인드 차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참고적으로 저는 돈을 벌라고 권유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인지해주세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생을 배우고 그것이 별님에게 이롭게 될 수 있도록 제시를 드리는 것임을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제가 대단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배우고 역량을 높여가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던진 조언이 내 삶에 이로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고 저 역시 시간이 지나서 별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길 희망합니다. 근데 주식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별님, 네.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세요. 그게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네 든지 그게 맞는 건가 든지 이 전개된 내용을 암기하는 것 역시 별님의 시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원래 경험하지 못한 것은 머리로 그런 거구나 정도까지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집착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요. 시간을 아끼고 자신의 삶을 더 빠르게 진전시키는 방법은 이해하려 하지 말고 방향성을 암기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네. 실행이란 학습을 통해서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냥 해요. 주식 얘기였지만 이해되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동안 시험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해 안 되는 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냥 반복 해독하다 보면, 아, 그게 그거구나. 그렇습니다. 실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안에 녹아들면 경험하며 체득이 되다 보면 이해 안 됐던 게 어느 순간 아, 그게 그거였구나 하고 이해가 되셨죠. 네. 한 문제에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방향성 제시한 자가 하라는 대로 반복하며 실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하는 지점이 오셨을 겁니다. 네. 아, 이해했어요. 더 물어보는 게 제게 도움이 안 되는. 네, 이제부터는 별님의 몫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삶의 시간을 앞당기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 상황에 맞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해라. 정확히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의 방향성을 암기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네. 이 암기랑 공부할 때 하는 그 암기랑 다른 겁니다. 네. 어차피 실행하지 않는 이상 몰라요. 계속 걱정만 쌓이고 현재의 삶에 안주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해질 겁니다. 네. 학생이면 학교 선생님이고 강의 수강생이면 시험 강사님이겠죠. 네. 그분이 나의 일타 강사라는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믿음이 있어야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세 번째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여부입니다. 사실 이것은 운의 영역이에요. 상대적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 3가지가 일치되었을 때 나의 삶의 시간은 훨씬 단축되어 빠르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예시를 바탕으로 제가 드린 방향성을 본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네. 그래야 본인을 위한 정말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저 책에서 본 게 갑자기 기억에 나는 게 있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우, 덕분에요. 저 한 가지만 또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이 주식창을 종료해서요. 아, 그거 말고 진로 고민인데. 진로 고민 네. 상당히 좋은데요. 다음에 그렇게 하시죠. 아, 오늘은 안 할까요? 제가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집에서 케어해 주시는 선생님을 오늘 집에 특별히 모셨는데 그 종료 시간이 이제 다가와서요. 네. 오늘 구독자 별님과 오늘 좋은 대화 나눴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정말 재밌었고 위로도 많이 되고 정말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 또 얘기하고 싶네요. 어플 깔고 또 카톡 해도 될까요? 예. 아, 빨리 가보세요. 저 때문에 괜히.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괜찮아요. 진짜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저도 오늘 덕분에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걸 한 번 더 알게 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별님께 명확히 얘기 드릴게요. 별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건승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네, 진짜. 볼게요.